김철현 위원님,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오래가는 게 나은 상황인 건가요? 뭐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부결표, 특히 네. 우리 양심 의원표가 한 38표 정도 나왔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대로 가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든 사실은 우리 그 국민의힘 쪽에서 볼 때 약간 꽃놀이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꽃놀이표다. 왜냐하면 아까 나온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이제 퇴진을 거부한다면 뭐 2차 또는 3차 체포동의안이 계속 국회에 제출될 때 네. 그것이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.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중도에 만약에 이번에 그 38표 양심 의원표가 네. 또 찬성에 해서 만약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네.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공천권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고 옥중 공천이라도 끝까지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새로운 비대위 체제라든가 새 대표 체제가 들어서지를 못하고 네. 계속적으로 친명계와 비명계 간에 끊임없는 내분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계속 그 체제를 끌고 가든 네. 아니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중도에 무너지든 네. 어쨌든 국민일보로 볼 때 굉장히 꽃놀이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꽃놀이표다라는 김철현 위원장님. 나경원 의원 앞으로 뭔가 더 큰 역할, 뭔가 얘기된 게 있는 걸까요? 그래서 어떻게 그까지는 보십니까? 알 수는 없죠. 단지 이제 이 전당대회가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. 네. 거기다가 내일 모레 이제 3월 4일부터 이제 투표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김기현 후보 측에서 볼 때는 1차에서 끝내야 되거든요. 만약에 이제 결선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그때는 또 어떻게 추가적인 리스크를 추가적인 감당해야죠.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나경원 마케팅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당심 1위였지만 전당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아픔이 있었잖아요. 그 당심 1위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 사실은 TK였거든요. 네. 왜냐하면 대구 경북의 당원들이 아마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사태 때 그때 아마 우리 광화문 집회가 있었는데 네. 그 광화문 집회 때 그 워킹하던 그 보수 여전사 이미지, 그 나경원 전 대표가 보여줬던 보수의 여전사 이미지 속에서 굉장히 그 대구 경북에 있는 당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약간 착시 현상도 일으키면서 그게 성공을 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 김기현 후보가 마지막 한 일주일 남겨놓고 네.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나경원 카드가 먹힌다. 이건 확실하게 먹힌다. 그래서 아마 한 것 같고요. 아마 이번에 당심 1위인데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.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부위원장, 장관급의 부위원장도 내놓고 저출산위원회 네. 했기 때문에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국정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당 뭐 우리 지도부에서 어떤 역할하든지 아마 어떤 모종의 역할은 좀 김기현 후보가 아마 뭐 안배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김기현 후보가 뭐 어떤 역할이든 뭔가 안배를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. 김철현 부위원장님. 그런데 여기 보면 친윤계는 시스템을 보완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주호영 원내대표와 친윤계의 목소리가 약간 다른 이런 상황 좀 대자비가 있습니다. 뭐 시스템 사실은 뭐 지금 이번 그 뭐 우리 그 정순신 뭐 사태 관련해서 인사검증이 사실 좀 부실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. 네. 단지 이것이 뭐 우리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알아서 봐줬다, 아는데도 봐줬다, 또는 뭐 그냥 뭐 모른 체 했다 이렇게 될 수 없는 게 어쨌든 임명하고 난 다음에 10시간도 안 돼가지고 사퇴한 게 맞거든요. 단지 이제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네. 분명히 질문지 항목에 소송 진행 중인 건이 있습니까?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좀 다른 형태로 이제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된 것 같고요. 이것이 만약에 후보자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부분들, 특히 네. 사생활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때 그 부분을 만약에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고의로 숨기려고 할 때 그것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어떻게 걸러내느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사실 그 과거에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에서나 다 이런 인사검증 다 실패한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. 가까운 예로 보더라도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다 실패했고 지금까지도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지가 이제 겨우 한 20여 년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네. 사실 아직도 인사검증 시스템으로는 계속적으로 보완할 게 있다. 그때마다 뭐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게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되기는 좀 쉽지가 않겠죠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할 필요가 있다. 단지 이번에 나타난 것처럼 어떤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. 이 부분에 있어 대통령이 이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만들자고 하고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서 발빠르게 나서는 부분들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